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두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2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다섯 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딱 맞지 않아서 두 분 나눠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 때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요, 두 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식사하고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밀리 가족분들 직접 만나니까 너무 이제 저도 반가웠고, 이제 뭐 원래 알던 분들처럼 그냥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마법천사님이 뭐 재미없게 이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고, 빨리 이제 제가 전구점이 와서 만났을 때 다 얘기 나눴던 게 뭐였냐면, 빨리 전구점 와서 이제 웃으면서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전구점 와서 다 같이 한번 만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먼저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랑 이제 알트코인 차트들 볼 건데, 비트코인 차트는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 Q&A는 한 4분 정도만,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4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빠져서 4.23%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9,950달러입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삼각수렴, 지금 이제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 중심 아래, 박스 하단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면, 뭐 이제 이상민님이 지난번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의견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일단 제 의견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이상민님이 이제 수정된 의견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겁니다. 뭐냐면 이 삼각수렴 안에서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수렴 안에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제 하나 더 그렸고요. 제가 이 추세선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박스 중심도 돌파를 할 것이고, 박스 중심 돌파 이후에 이 빨간색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선도 돌파해서 13,90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큰 삼각수렴 안에 이렇게 또 작은 삼각수렴을 이제 그려볼 수 있고요. 이 지금 삼각수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서 이 진폭을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제 이제 그 일목균형표 의견 주셨던 분도 계신데, 그거 같이 관련해서 잠깐 본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요, 일목균형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구름이 이제 얇아지는 시간이 내일쯤 해서 25일 내일쯤에서 이제 구름이 얇아지게 되고, 구름이 얇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거다,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일봉에서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그 후행스팬 위치가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9,943입니다. 그래서 이 후행스팬이 여기서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행스팬 위치한 이 날짜 7월 30일 봉 위치가 지금 이제 9,750에 있어요. 그래서 9,750 이걸 이제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이걸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면, 쉽지 않고, 지금 그 이후에 7월 3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후행스팬이 여기서 이 봉을 따라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저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상민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조정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응용하는 범위가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할 땐 이상한 이유가 있더군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일전 올린 차트는 제 기준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틀린 차트가 되었습니다. 새로 그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차트를 보면요, 이번 조정은 큰 틀에서 WXY 조정인 듯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플랫 335, 그 다음에 이제 ABC 삼각 조정.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이 삼각 조정 중에 있다. 이걸 거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9,400불은 깨지 않는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조정 차트는 의외로 정통 이중 조정인 듯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WX8로 움직일 때 ABC는 그 C값은 A의 이제 1.618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하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는 자주 틀립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저는 더 자주 틀립니다. 이상민님은 뭐 차트 제가 봤을 때 잘 보시는 것 같고, 이상민님이 이제 차트 올려주신 부분 아까 이제 글로 쭉 읽어봤고,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상민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면 지난번에 뭐 ABCD 2파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오늘은 이제 WXY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WXY 패턴에서 W는 일단 첫 번째 335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ABC 1, 2, 3, 4, 5 이렇게 해서 W, 그 다음에 이제 X, ABC 파동, 그리고 이제 C파의 길이는 1.618A다. 그래서 보시면 이 타원으로 이제 표현해 주신 거예요. A파의 길이에 1.618배를 하면 이 C파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Y파동. Y파동은 지금 삼각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이 삼각 조정에 그러면 D와 E가 남은 겁니다. 오늘은 지금 A, B, C C파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C파 조정이 끝나고 D파동과 이제 E파동이 나오는데, 이 D파동이 나오면서 제가 오늘 이 설명드렸던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D파가 진행되면서 돌파를 시켜주고, E파는 그럼 눌림목이 되겠죠. 돌파시켜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건데, 엘리엇 파동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패턴들이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제 합성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저도 이제 안 외우고, 이런 패턴들이 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합해져서 이제 구성되는, 그리고 꼭 이게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뭐 더블 3, 그리고 이제 트리플 3에서 뭐 플랫 애니3 플랫, 뭐 지그재그 애니3 플랫 애니3 뭐 트라이앵글 해서 지금 보시면 WXY 패턴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삼각 조정에서 지금 D와 E가 남은 거고요. D와 E가 남고 마지막 E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상민님이 이제 시간이 좀 더 이제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그 일목균형표를 놓고 봤을 때 8월 25일 뭐 늦어도 이제 26일 그 전에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7월 30일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후행 스팬이 빠져나갈 자리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요. 후행 스팬 봤을 때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제 나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D와 E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D와 E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좋은 차트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보고 알트코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에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뭐 테조스 다음으로 먼저 이렇게 안착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1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쉬고 있고, 지금 보시면 15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이 50일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120일 이평선 맞고 50일 이평선까지 깊게 눌러주고 다시 상승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눌러주진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돌파했던 이 64,000 사토시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5일 이평선,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BSV를 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뭐 크게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BSV 4시간 봉 차트인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이 삼각수렴 중심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심을 넘어가 줘야지 상승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보시면 중심 넘어간 이후에 중심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까지는 저는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안 그렸는데 이렇게 그 평행 채널, 이 평행 채널을 그렸고 평행 채널에서 지금 이게 약간 역헤드 숄더의 변형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완성시키고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갈 때 이와 같이 왼쪽 팔 마지막에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던 것처럼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51평선을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먼저 중심을 넘어가서 안착해 주고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 위치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50일 이평선은 내려오고요. 조만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51 이평선 안착, 물론 이제 이 중심값 넘어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삼각 수렴했던 이 중심을 계속 못 넘어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1 이평선이 이 0.031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만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이제 51 이평선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세경 4시간 봉에서 하락세경에서 옆으로 돌파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고, 돌파된 이후에 또 이렇게 삼각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에서 중심 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 삼각 수렴에서 중심 위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심에서 이 삼각 수렴 지금 상단을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 10파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2파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니까 한번 눌러줄 수 있겠죠. 눌러줄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리플은 이제 비트코인 상승할 때 조정받는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파, 아까 이제 2파 조정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돌파를 시켜주고요. 돌파시켜주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때 같이 알트코인들도 올라가주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가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제가 어제 차트 이제 좋아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에서 중심을 넘어가서 삼각수렴 상단부로 돌파를 시켜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머리 완성된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어깨를 이제 만들어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진행돼서 박스권 위로 다시 이제 안착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건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이렇게 그럼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로 들어가서 먼저 김동규님이 이장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 업빗에서 저시총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 것이 몇 달 전 상황과 거의 비슷한 듯 보입니다. 제 느낌인데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달 상승 직전에 소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제 펌핑돼서 이제 올라왔던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까치밥은 몇 개를 가져가야 할까? 주식으로 진정한 부를 쌓은 족들은 대주주이다. 주식 격언 중에 어떠한 우량제로도 80% 하락은 인내할 수 있다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런데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그 진행 속도도 빠르고 주식의 10배 이상의 변동성이 가능하다
한국 타이어를 예를 들어보면 1600원이었던 한국 타이어가 353원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거의 이제 10배 상승해서 3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올라간 이후에 다시 1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그 이후에 다시 27,000원까지 올라갔다. 90배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리플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리플 2017년 연말에 4,500원 찍어주고 그 다음에 31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4,6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준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는 첫 번째 상승인데 이게 이제 4,600원에서 멈출지 뭐 전고점 근처에서 멈출지 그 이상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3,000원까지 내려오고요. 거기서 박스권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뭐 17달러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25,000원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7달러 또 이제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정도까지 상승해주고 25,000원 도달 후에 다시 하강해서 2,500원까지 빠진다. 이 의견이고요. 하나는 25,000원 도달 후에 조정 약간 거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뭐 1000배 시나리오 이렇게 써주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2017년도 패턴대로 그대로 이제 리플이 간다 라고 했을 때 뭐 17달러 그리고 뭐 17달러에서 뭐 20달러 그 사이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조정 받아서 조정 받고 마지막 비트코인 그 큰 파동에서 엘리엇 파동 5파가 진행되고 비트코인이 마지막 쉴 때 그때 다시 알트코인들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도 상승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까치밥 갈 때까지 가보는 까치밥 개당 33만원 간다라고 하면 까치밥을 10,000개 남기면 30억이고 까치밥을 30,000개 남기면 100억이고 50,000개 남기면 뭐 150억 100,000개를 남기면 300억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이제 3,000만원이 나중에 이제 까치밥으로 이거는 진짜 안 팔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300억이 될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 안에서 이 33만원이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는 과정이 34만원까지 쭉 한 번에 상승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한국타이어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뭐 27,000원 갔다가 또 만원이 아니라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10분의 1통 났다가 뭐 3,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갔다가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33만원 가는 과정에서 내 자산이 만약에 만원 찍고 또 뭐 3,000원 빠지고 10만원 찍고 또 5만원 3만원까지 조정 주고 뭐 20만원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마음은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10만 개를 홀딩해서 33만원이면 300억인데 그러면 33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면 100억이잖아요. 만약에 10만 개라고 하면 100억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 됐다가 다시 10만원 되면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좌를 몇 번만 이제 왔다 갔다 흔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에릭 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몇 시간 전 발언이고 여기서 말하는 USD의 의존도를 낮출 버추얼 커런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제 기사를 2개를 공유해 주셨는데 참고로 리플 CEO의 작년 발언 링크를 해드립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리플사의 유료 고객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XRP를 전 세계를 지배할 다음 통화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시한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XRP를 몇십만 개 들고 있는 것보다 5년 뒤까지 1000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겁니다. 지금 10만 개 들고 있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송기봉님 의견처럼 지금 10만 개는 3천만 원이니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5년 뒤에 이 1000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100만 원, 뭐 진짜 1000만 원까지 막 간다 리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개수 1000개를 5년 뒤에 들고 있는 게 지금 10만 개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서 학생 시절 유럽행 비행기 티켓 한 장과 비트코인 50개 중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50개를 사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대요. 지금은 10개만 고위 지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마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써주신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써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50개를 처음에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0개만 들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리플을 지금 10만 개 들고 있는 것보다 5년 뒤에 1000개 들고 있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릭 유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리플 CEO는 BOE가 XRP의 유료 고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크 카니는 연구은행 총재이며 리플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해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 승인을 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존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에 찬성해 왔으며 개방형 무기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분산 시스템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암호화폐와 특히 이제 XRP에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런 이제 BOE 총재가 이번에 이제 그 잭슨홀 연례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위안화와 같은 또 다른 통화를 달러와 비슷하게 강력한 지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화폐가 달러 대신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대신 글로벌 경제에 다수의 기축통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망에서 가상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대요. 이를 합성 패권 통화라고 부르며 이를 사용할 경우 달러 환율에 따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상 기축통화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리브라일 거냐 아니면 XRP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리브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 이제 법정화폐의 여러 가지 법정화폐들, 뭐 달러, 파운드와 유로와 엔화를 이제 합해 놓은 게 리브라라고 하면 결국에 기존 법정통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리브라보다는 저는 이제 XRP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또 그런 기사 내용도 그렇고요. 카니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뒷받침되는 가상화폐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국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의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에서 어떤 다른 화폐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기축통화가 적당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BOE 총재가. 예, 그럼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피킹 하모닉스 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코인이 아니라면 대체 자산으로서 달러나 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장님이라면 어떤 것을 추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달러는 아닐 것 같고, 금이라면 은행의 골드뱅크, 코덱스 골드 선물, 증권사의 금 현물 등 다양할 것 같은데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소시파더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써주셔서 소시파더님 의견을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의견이기도 해요.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금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영상에서 실물로 보관하는 걸 이야기했다.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실물 아니면 본인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 은화 올해 초 이장님께서 구입했는데 저도 연말쯤 메이플 은화를 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보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뭐 코덱스 골드 선물을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뭐 이렇게 골드 선물을 사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이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바꾸셔야 되고,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을 샀다가는 이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할 때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경우는 실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보험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즉각적으로 처분 안 해도 되는 그런 돈 정도만 구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이죠. JP모건에서 은을 많이 매집했다는 예전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은을 사는 이유는 금은 역대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예전 영상에서 다뤘는데 뭐 금이 7배다. 그러면 이제 은은 그 이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면 뭐 은이 이제 알트코인, 특히 뭐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이제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냥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비율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넘어갈게요. 여하튼 은이 금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이다. 실제 이제 그 비율로 봤을 때 은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기복 형님께서 투자하신 엔화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하다. 저도 이제 엔화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엔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제2의 기축통화로 여겨지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투자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킹 하모닉스님은 이제 달러는 아닐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달러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침체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도 뭐 한 6개월 뒤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헐값이 된 주식을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 현금으로 원화로 사는 것보다 또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서 뭐 2배 정도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이 반토막 나고 달러 2배 상승하면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암호화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은화는 실물 자산으로 이제 보험용으로 소량만 갖고 있고, 엔화를 이제 주로 갖고 있고요. 엔화, 그 다음에 달러 조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화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